자, 오늘 방정식의 제일 처음 부분인데 1차 방정식부터 얘기를 좀 해볼게. 아마 1차로 다 알고 있는 부분이지만 그래도 혹시 까먹었을 수도 있고 약간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다시 한번 설명을 할게요. 우리는 보통 방정식과 함등식 두 개, 우린 이거를 등식이라고 하는데, 즉 이꼴로 표현되는 A랑 B랑 같다, 이렇게 등호로 표현되는 우리 이 식을 등식이라고 한다고. 등식. 근데 이 등식에는 두 가지가 있잖아. 하나는 방정식이라는 게 있고 또 하나는 함등식이라는 게 있다. 둘의 차이는 뭐였죠? 함등식은 어떠한 미지수를 대입해도 항상 성립하는 등식을 함등식이라고 한다. 뭐 예를 들면은 뭐 이런 놈들인 거죠. x 더하기 1의 제곱이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1이다. 그러면 얘는 x에 어떤 수를 대입해도 항상 좌변 우변 같아진다고. 우린 이거를 함등식이라고 했어. 반면에 방정식, 예를 들어서 2x-1은 4랑 같다 라는 식이 있으면 이건 x가 0이면 성립하진 않아요. x가 2가 돼도 성립하진 않아요. 오직 성립하는 x의 값은 특정한 값으로 정해져 있는 거야. 얼마다? 2분의 5겠죠? 우린 이것을 방정식이라고 하잖아. 그럼 오늘 하는 것은 뭐냐면 1차 방정식과 2차 방정식 이 두 가지를 할 거야. 그럼 1차 방정식의 가장 기본 꼴은 뭐냐면 AX는 B의 꼴로 바꾸는 거, 이게 1차 방정식 가장 기본 해법이었죠. 우린 여기서 케이스를 세 가지로 나눴다고. 첫 번째, A가 0이 아니라면. 두 번째, A가 0일 때인데 A가 0일 때는 다시 두 가지로 나뉘어지죠. B가 0일 때랑 B가 0이 아닐 때로 나뉘어진다. A가 0이 아니면 뭐가 되는 거야? X는 그냥 A분의 B다. A가 0이 아니니까 양변을 A로 나눌 수 있다. 그럼 오직 하나의 해가 나오는 거래요. 하지만 A가 0이면 이거 사실 1차 방정식이라고 할 수 없어. 왜요? 1차 방정식은 X에 대한 1차식이 돼야 돼. 근데 A가 0이면 얘는 X가 없는 거니까 1차식은 아닌 거죠. A가 0이고 B가 0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둘 다 빵빵이면 X에 어떤 수를 대입해도 항상 성립하겠네? 아, A도 0이고 B도 0이면 얘는 함등식이 되는 거라고. 그래서 만족하는 애는 모든 실수가 되겠죠. A가 0인데 B가 0이 아니면 X에 어떤 수를 대입해도 항상 이 식을 만족시킬 순 없다. 그럼 얘는 해가 없다. 이렇게 표현될 거야. 이게 1차 방정식의 기본적인 해법이고요. 그럼 우리 그 해법을 통해서 첫 번째 문제를 접근을 해보면, 야, 이 문제는 실제 우리를 무시하는 문제예요. 무시하는 문제야. 7-1번. 기껏 해봤자 중학교 1학년 정도의 수준 문제죠. 다음 방정식을 풀어보세요. 첫 번째, a 곱하기 x-1이 이꼴 x 더하기 2랑 같다. 자, 기본적인 x에 대한 1차 방정식을 풀려면 다음과 같이 ax는 b의 꼴로 먼저 바꿔서 정리해주는 게 좋거든. 그러니까 이 식은 정리가 된 식은 아닌 거죠. 그럼 우린 정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x는 다 좌변으로, x가 아닌 건 우변으로 넘기는 게 정리한 거야. ax는 b의 꼴로 바꾸자고. 그럼 그런 꼴로 바꿨더니만 x로 넘겨버리면 x 앞의 개수는 a-1 이렇게 되고요. 우변, 상수는 a 더하기 2만 남네요. 그럼 그 다음부터는 얘랑 똑같은 거야. 뭐다? 첫 번째, a가 1이면, 두 번째, a가 1이 아니면, a가 1이면 얘는 빵이니까 얘는 3이고요. 0 곱하기 x는 3이다. 해가 없잖아. 이거는 해가 없다. 이렇게 되겠죠. a가 1이 아니면
그러면 바로 요 첫 번째 요 형태랑 똑같은 거니까 x는 뭐가 된다? a-1분의 a 플러스 2가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있는 예시문의 1번, 2번, 3번은 전부 다 똑같은 상황인 거고 1차 방정식은 알 테니까 이걸 가지고 이제 뭐 자세하게 얘기하진 않을게요. 그냥 우리들의 힘으로 그냥 풀어 나가도록 합시다. 설명 자세하게 안 할게요. 그냥 넘어갈게요. 그러면 이런 1차 방정식들 형태 중에서 이제 절대값이 끼어 있으면 어떻게 접근할 거냐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절대값이 들어간 1차 방정식인데 이건 다 지울게. 우리는 보통 절대값을 이렇게 이야기도 하죠. 어떤 식이 있어서 그 식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다면 루트 a제곱은 뭐랑 똑같은 거냐면 이거는 절대값 a와 완전히 같은 거야. 왜? a가 양수면 a고 a가 음수면 마이너스 a가 되죠. 우리 그것을 절대값 a라고 하잖아요. 그럼 얘랑 얘는 같은 거고 절대값 a는 사실은 이렇게 접근하는 거죠. a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a가 되고 a가 0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a다. 이렇게 나타낸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절대값이 있는 식은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절대값이 없는 꼴로 바꿔줘야 돼. 어떻게? 구간을 나눠서. 그럼 구간을 나눈다는 얘기는 어찌 나누는 거냐면 이놈 뭐죠? 절대값 안에 있는 값이 빵이 되는 값을 기준으로 구간을 나눠야 되는 게 원래 정석적인 방법인 거라고. 그래서 하나의 예를 생각해보면 예를 들어서 절대값 x-a가 mx 더하기 n이다. 그럼 이 방정식을 풀어라 라고 한다면 원래는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수직선이 있어. 그러면 이 놈이 0이 되는 x값은 a죠. 그럼 a를 기준으로 해서 즉 얘가 0이 되는 값을 기준으로 해서 케이스를 나누면 두 가지가 있다고. 여기랑 여기. 그래서 첫 번째 x가 a보다 작을 때랑 두 번째 x가 a보다 크거나 같을 때 한쪽에 등호 없으면 한쪽에 등호 가도록 되고요. 뭐 등호는 이쪽에 가서 상관없어요. 라고 한다면 이때는 뭐다? x-a가 음수가 되는 거니까 절대값이 음수일 때는 마이너스로 빠져나간다. 그러니까 이때는 마이너스 x 더하기 a는 mx 더하기 n. 그러면 1차 방정식이 되니까 아까 했던 것처럼 넘겨서 이게 개수 해가지고 케이스 나눠서 풀면 되겠죠. 마찬가지로 이때는 그러면 x-a는 mx 플러스 n이다 라고 놓고 역시 첫 번째 풀었던 문제처럼 접근하면 되는 거잖아. 이게 얘를 푸는 방법이야. 그러면 두 번째 절대값 x-a 더하기 절대값 x-b가 mx 플러스 n이다. 물론 a가 b보다 더 작은 상황이다 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럼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똑같죠? 수직선을 생각한다면 이 절대값이 0이 되는 x값은 a랑 그 다음에 b니까 a랑 b를 기준으로 케이스를 나누면 이제 케이스가 몇 개가 되는 거야? 3개죠. 여기랑 여기 3개니까 구간을 3개로 나눠서 똑같이 첫 번째 x가 a보다 작을 때, 두 번째 a보다는 크거나 같고 b보단 작을 때, 세 번째 x가 b보다 크거나 같을 때 구간 나눠서 위에 것처럼 똑같이 풀면 된다고. 그런데요, 이렇게 풀면 되게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을까? 그치? 짜증날 거라고. 문제를 풀다 보면 짜증나요. 우리 기본 정석 풀다 보면 몇몇 짜증나는 문제가 있어요. 근데 이거에 실력 정석으로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짜증이 아니라 빡쳐요. 문제 풀다 보면 이거 내가
해야 되나? 라는 그 빡치는 문제들이 많이 나온다고. 근데 어쩔 수 없어. 근데 모든 게 다 어쩔 수 없는 게 아니야. 왜? 빡치는 문제들을 편하게 풀 수 있는 유형이 존재한다고. 유형이.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볼게. 절대값 x가 그냥 3이래요. x가 뭐죠? 플러스 마이너스 3인 거 아닌가? 절대값 x가 3이면 x는 플러스 마이너스 3이다 라고 말할 수 있잖아. 또 절대값 x가 절대값 y랑 같다 이런 말이 있으면 뭐죠? x는 플러스 마이너스 y인 거라고. 뭔 얘기냐? 절대값이 있는 방정식에서 만약 그 방정식의 꼴이 절대값 x-a가 mx 플러스 n이다. 바로 이놈. 이렇게 주어지면 구간을 이렇게 나눠야 되느냐? 물론 이게 정석적인 풀이이지만 얘는 이런 꼴인 거라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풀 수도 있다는 얘기야? 그냥 x-a는 플러스 마이너스 mx 플러스 n이라고 놓고 문제를 풀어도 상관은 없다는 얘기죠. 그치? 또 마찬가지로 이런 꼴. 어떤 꼴? 절대값 x-a가 이 꼴. 절대값 x-b랑 같대. 물론 이게 개수가 달라질 수는 있어. 아예 개수를 다르게 쓸까요? 그러니까 이런 꼴. 절대값 ax 더하기 b가 절대값 cx 더하기 d랑 같더래. 이런 꼴이 있으면 굳이 얘가 빵이 되는 값을 기준으로 케이스를 나눠서 이것처럼 세 개의 구간으로 나누지 말자는 얘기지. 그냥 어떻게 풀면 돼? 이런 놈도 마찬가지로 이 형태니까 그냥 ax 더하기 b는 플러스 마이너스 cx 더하기 d라고 놓고 풀 수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절대값이 있는 그러한 방정식 중에서 이놈은 이런 꼴은 좀 더 쉽게 바로 식을 도출해서 접근하면 좋을 것 같아. 물론 이런 형태도 수직선에서 기하학적으로 해석할 수는 있어. 근데 그 부분은 1차 부등식 할 때 그때 얘기할게요. 지금 하진 않을게. 지금은 어디까지만 함수적 관점으로 가지는 않아도 쉽게 갈 수 있는 형태만 일단 한번 집중해 본다면 이 두 가지 형태는 조금은 알아두고 가자고. 너무 인생 피곤하게 가지 말자는 얘기예요. 인생 피곤하면 안 된다고. 얘는 조금은 쉽게 가야 된다고. 이게 절대값이 있는 부등식에 대한 말인데요. 그게 3번에 있는 이론적 얘기이기도 해요. 3번 제일 아래 박스 보면 3번 제일 아래 박스에 해놨잖아. 뭐야? 절대값 fx는 a 이렇게 돼 있으면 뭐라고요? fx는 플러스 마이너스 a라고 쓰라고요. 됐죠? 두 번째, 절대값 fx가 절대값 gx다 이렇게 돼 있으면 fx는 플러스 마이너스 gx라고 쓰라 이거지. 자, 한번 문제로 들어가 봐서 7-2번 기본 문제 7-2번 1. 절대값 x-1이 2x 더하기 4래요. 자, 이거 편하게 풀 수 있다 없다? 있다고. 그쵸? 왜? 절대값 fx 이꼴 a 이런 꼴인 거잖아. 이런 꼴이잖아. 그러니까 괜히 구간을 나누지 말고 그냥 어떻게 하자? 이 형태란 얘기는 첫 번째 x-1이 2x 더하기 4가 되거나 아니면 두 번째 x-1이 마이너스 2x 더하기 4라는 얘기라고요. 됐죠? x-1은 플러스 마이너스 2x 더하기 4. 그러면 이렇게 놓고 얘를 풀어주는 거죠. 그럼 여기서 넘기고 넘겨주면 x는 마이너스 5가 나오네요. 그런데 x가 마이너스 5가 될 수 있을까? 실제로 x에 마이너스 5를 집어넣어봐. 되니? 안 되잖아. x에 마이너스 5를 집어넣으면 얘는 6이죠. 이거는 마이너스 6 나오죠? 안 되잖아요.
그럼 요놈은 아닌 거야. 얘는 탈락. 자, 이렇게 되면은 이거 마이너스 2x 넘기면 3x, 이거 넘기면 마삼. 그럼 x는 마이너스 1이네. 그런데 실제 x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주면 둘은 같다고. 그러니까 만족하는 애는 마이너스 1이 정답이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야. 그럼 이놈은 1번 문제는 굳이 케이스를 나누지 않아도 풀 수 있는 꼴인 거라고. 반면에 2번 절대값 x 더하기 2랑 절대값 x 마 3을 더했더니만 걔가 7이 되었대 라고 하는 거를 우리는 얘도 편하게 풀 수 있느냐? 물론 있는데 그걸 언제 배우자고요? 뒤에 배우자고요. 나중에 부등식 할 때 그때 하고. 그럼 지금은 얘를 원래 편하게 풀 수 있지만 지금은 뭐에 집중하는 거냐면 그냥 이 정도 수식적 관점에서만 집중한다면 이건 어떻게 해야 돼? 어쩔 수 없어. 구간을 나누는 거야. 왜? 이 형태랑 이 형태가 아닌 거라고. 그러니까 절대값이 빵이 되는 x는 마이너스 2랑 3이네요. 그럼 얘를 기준으로 구간을 나누자. 그러면 이렇게 세 개의 구간이 만들어지니까 케이스를 나눠서 첫 번째 x가 마 2보다 작을 때, 두 번째 마 2에서 3 사이에 있을 때, 세 번째 x가 3보다 크거나 같을 때로 케이스를 나누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 해보면 x가 3 이상이면 절대값 다 빵? 양수니까 그냥 절대값 그냥 사라져서 이렇게 된다는 얘기네. 그러면 2x가 넘기면 8, x는 4가 나오고요. 그 4는 뭐야? 이 식을 만족하는 건 맞잖아. 그러면 그는 해가 될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각 케이스에서 실제 해들을 구해서 풀어주면 돼요. 그런데 세 번째 뭐야? 절대값 x-1은 절대값 3-x. 이거는 편하게 풀 수 있다 없다? 편하게 풀 수 있다고. 왜요? 절대값 fx가 절대값 gx꼴이니까 이런 꼴을 어떻게 풀자고요? 그냥 x-1은 플러스 마이너스 3-x라고 놓고 플러스 1 때랑 마이너스 1 때 바로 케이스 나눠서 풀어주면 끝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랑 세 번째는 편하게 풀 수 있다. 하지만 두 번째는 케이스를 나눠서 풀자. 이런 부분들을 좀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빠르게 풀어서 빠르게 보조 의자를 줄까요? 아니에요. 정신력으로. 네. 자, 정신력으로 버텨주시고. 자, 그럼 여기까지 됐죠? 됐지? 됐어요? 비키라고? 짜지라고? 자, 그러면 자, 넘어갈게요. 일단 지울게. 이 정도는 다 사실 알고 있던 거야. 다 알고 있던 거라고. 7-3번. 부등식의 활용 문제고요. 1차 방정식이죠. 1차 방정식의 활용과 관련된 문제고 3번. 어떤 자동차가 9시에서 10시 사이에 경부 고속도로를 서울 요금소를 출발해서 평균 속력 88km/h로 28km를 달리는 순간에 시계의 분침과 시침이 겹쳤다면 겹치는 시각을 구하고, 그럼 실제로 얘가 요금소를 출발한 시각을 구해보자. 이게 문제야. 자, 보통 우리가 실생활 문제가 나오면 그때부터 좀 약간 쫄기 시작하죠. 괜히 좀 겁먹잖아. 겁먹지 마세요. 기껏 해봤자 1차 방정식이야. 1차 방정식. 소위 공부를 잘하던 아이들은 초등학교 4학년 때 경시에 나올 만한 문제인 거죠. 그 정도라고요. 쫄지 말고 한번 해보면, 자, 한번 시계를 그려볼게요. 시계를. 지금 상황 어떤 상황이냐면 9시에서 10시 사이에 출발했는데 처음으로 시침과 분침이 일치하는 그 상황. 그 상황을 한번 그림으로
시계를 좀 그려보자고. 그러면 아마도 이렇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 아닌가? 이게 시계인데, 그쵸? 여기가 9시고, 여기 12시고, 그러니까 여기 10시, 11시. 이렇게 있어서 얘가 시속 88km다 라고 했는데 28km를 간 순간이야. 그러니까 시속 88km로 가고 있었는데 28km 갔다는 얘기는 아직 뭐 1시간도 지나지 않은 거죠. 그치? 그러니까 약간의 시간이 지난 거죠. 88km 중에서 28km 간 거니까. 그 약간의 시간이 지났더니만 시침과 분침이 일치하는 거니까 그것은 뭐야? 9시랑 10시 사이에 최초로 일치하는 그 그림일 거라고. 대략 시침이 한 이 정도고 분침도 대략 한 똑같이 이렇게 일치하는 이렇게 되는 이 정도의 상황일 거다라는 거죠. 그치? 그러면 우리 이때가 이게 몇 시 몇 분이냐를 묻는 거라고. 몇 시 몇 분이냐. 그러면 생각을 해볼게요. 이거는 시침이야. 그 다음에 얘는 분침이야. 만약에 1시간이 지났어요. 그럼 1시간이 지났어. 1시간. 그럼 1시간이 지나면 자 시침은 1시간 동안 몇 도를 움직인다야? 1시간은 이게 전체가 12시간이니까 12시간이 360도. 그러면 1시간이면 30도죠. 1시간이 지나면 시침은 30도를 이동해요. 1시간 동안에 분침은 한 바퀴니까 360도를 이동해요. 근데 우리가 푸는 문제는 뭐냐면 주어진 게 9시랑 10시 사이인 건 알고 있는데 몇 분인지를 구하고 싶은 거잖아. 그러니까 단위를 시간이 아니라 분에 대한 단위로 고치는 게 더 현명하다고. 그러면 이제 시간이 아니라 분으로 보자고요. 분. 그러면 1분. 그러면 1시간은 60분이니까 그럼 1분 동안에는 시침은 얼만큼 이동하는 거야? 얘를 60으로 나눠주면 되죠. 그러면 2분의 1도를 이동하는 거죠. 1시간에 360도로 가니까 분침은 그러면 1분 동안에는 얘를 60으로 나눈 거 6도만큼 간다고. 자, 이제 뭘 구하는 거야? 이때가 몇 시 몇 분인지를 구하고 싶은 거니까 만약에 9시부터 시작했다면 그럼 9시는 이렇게 된 상황이고요. 그럼 9시일 때는 시침은 결국 270도에서 시작하는 거야. 그럼 거기서 X분이 지났다. X분이 지났다라고 한다면 시침의 위치는 뭐가 된다? 270도에다가 시침은 1분의 2분의 1도로 이동하니까 2분의 1도가 X분이 지났다. 이게 X분 후의 시침의 위치죠. X분 후의 분침의 위치는 원래 9시에는 분침이 0도였는데 분침은 1분의 6도씩 이동하니까 X분이 지나면 6도 곱하기 X가 되겠죠. 그러면 뭐야? 1차 방정식이 돼서 그 X 값을 구해주면 그냥 우리가 원하는 값을 얻어낼 수 있다고. 실제 보면 11분의 540 나와요. 구해주면.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이 1차는 시간은 9시 11분의 540분이었다. 이게 1번 정답이었던 거야. 자, 그럼 계속 두 번째 얘기. 그럼 얘가 요금소를 출발한 시각은 몇 도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요금소를 언제 출발했느냐? 이걸 물어봤는데 지금 자동차는 시속 88km예요. 더 아우고 그 다음에 실제로 뭐야? 우리는 이동한 것은 28km를 간 거죠. 그러면 요금소를 출발할 때는 여기에서 거꾸로 28km를 거꾸로 보낸 그 시각을 구하시오가 문제인 거거든. 얘는 지금 이제 그 28km 이동했을 때의 시간인 거고, 그리고 걔를 다시 거꾸로 28km 전의 시간으로 바꾸면 되는데, 시간
속도, 거리의 관계를 뭐다?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니까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죠? 그러면 시간을 구하려면 속력 88을 거리 28로 나눠줘야 되는 거야. 그럼 뭐가 나와? 시간이 나온다 이거죠. 그래서 결국 뭐야?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잖아. 뭐 한 거야? 미안해요. 자,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죠? 이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제 28km 이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구하면 그 시간은 속력 88분의 거리 28이야. 근데 이거는 뭐야? 단위가 아우어니까 그럼 거기다가 60을 곱해주면 뭐가 나와? 거꾸로 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나오는 거네요. 따라서 두 번째 문제의 정답은 9시 11분에 540분에서 거꾸로 다시 가는 88분에 28 곱하기 60 이게 분위점을 빼주면 원하는 정답이 되는 거. 이걸 알 수 있죠? 정리해주면 9시 30분인 건 확인할 수 있어요. 별로 어렵지 않은데 근데 지금 그냥 이 문제를 그냥 내가 너희들이 문제를 좀 약간 해석할 시간을 주지 않고 그냥 풀어서 좀 약간 선생님 뭔 소리 하나 라고 할 수 있는데 막상 직접 풀어보면 크게 어렵지 않다는 건 확인할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임팩트가 있는 문제 사실 아니니까 직접 한번 접근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본격적으로 2차 방정식으로 갈게요. 1차 방정식은 사실 크게 할 얘기도 없었고 건덕지도 없었고 중요한 건 2차 방정식이니까 2차 방정식으로 한번 가볼게. 문제를 풀다 보면 이 우리를 농락하는 문제들을 되게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수학 문제를 풀 때는 앞에 있는 어떤 전제적인 용어들, 그 발문에 있는 그 언어적 표현을 잘 봐야 되는데 2차 방정식 문제에서 괜찮아 진짜? 내가 안 괜찮은데 커피 좀 마시고 졸지 마. 우리 그 2차 방정식과 그림이 끊겼어. 다시 얘기할게. 우리를 자꾸 우리를 힘들게 하는 문제들 중에 실수를 유발하는 결이 뭐가 있냐면 이런 게 있다고. 첫 번째는 어떤 문제에 2차 방정식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에 대하여 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 이런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방정식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이꼴 0에 대해서 블라블라블라블라를 구하시오. 이런 문제가 있다고. 그러니까 이 두 문제의 차이점을 명확하게 인지하시고 접근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첫 번째 상황은 뭐야? 2차 방정식이라고 되어 있어. 뭔 말이죠? 이게 2차식이란 얘기야. 그럼 이게 2차식이란 얘기는 반드시 이 문제 풀 때는 어떤 제한 조건을 쓰고 시작해야 돼. 뭐를? 2차식이 되려면 A가 0이면 안 되는 거잖아. A가 0이면 2차식이 아닌 거잖아. 그러니까 2차 방정식 이런 말이 있으면 즉 x제곱 앞에 개수가 미지수가 되는 상황에서 2차 방정식이란 말이 있으면 어떻게 풀자? 문제 풀 때 A는 0이 아니다라고 먼저 쓰고 나서 문제를 풀란 얘기야. 그런데 두 번째 상황, 그냥 이 방정식이 있다 이런 말이 있으면 자 이거 2차 방정식인가요? 문제야 정신 차리니까 이거 안 되니까 진짜 이거 빨리 고쳐야 돼 습관을. 이 방정식이란 말이 있으면 이거 2차 방정식인 거니? 모르는 거라고. 왜? A가 0이 아니면 2차식이지만 A가 0이면
1차 이하가 되는 거잖아. 그럼 이 문제 풀 때는 이거 어떻게 풀어야 돼? 케이스를 나눠야 된다고. 어떻게? 첫 번째 A가 0이 아닐 때랑 두 번째 A가 0일 때로 케이스를 나눠서 접근하셔야 돼요. 근데 문제 풀 때 이렇게 말해. 2차란 말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가지고 장난질을 되게 많이 한다고. 그러니까 일부러 너희들 막 틀려라 라고 낚시성 문제를 내는 건 아니야. 그냥 이런 문제가 많이 나온다고. 그러니까 실수를 안 할 수 있어야 돼. 여기까지 됐죠? 그럼 우리는 이제 2차 방정식, 이 2차 방정식을 어떻게 풀 거냐에 대한 얘기를 해보자. 1차 방정식은 1차 방정식 푸는 건 아까 그냥 AX는 B의 꼴로 바꿔서 A가 0일 때랑 0이 할 때 케이스 나눠서 푼다 이렇게 돼 있는데 2차 방정식은 어떻게 푸냐면 그냥 이렇게 가는 흐름인 거죠. 이 2차 방정식이란 첫 번째 인수분해가 되는가를 먼저 확인하는 거였죠. 인수분해가 되느냐를 먼저 확인해서 인수분해가 되면 오케이 인수분해해서 그냥 근거하면 끝이다. 그런데 인수분해 안 되면 어떻게 풀었냐면 자 중학교 때는 인수분해가 안 되면 보통 어떻게 많이 푸냐면 완전 제곱의 꼴로 고쳐서 많이 풀어요. 그리고 나서 그거를 연습을 많이 시키고 그 후에 근해 공식으로 넘어가 버리거든. 그럼 그 이유는 뭐냐면 실제 근해 공식이 완전 제곱의 꼴로 유도가 됐기 때문에 유도가 되는 그 과정들, 이 과정들을 많이 학습을 시키고 싶었던 거야. 그런데 실제 완전 제곱의 꼴로 바꿔서 근을 구할 일은 전혀 없어. 그냥 인수분해가 안 되면 어떻게 풀어? 그냥 근해 공식을 쓰는 거야. 근해 공식. 근해 공식 뭐죠?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4ac 근해 공식이죠. 그런데 만약에 이 b라는 이름이 뭐라면? 짝수라면 이 b가 만약에 짝수면 그때는 짝수 공식 뭐였죠? x는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b 프라임은 뭐다? b의 절반이다. b 프라임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프라임의 제곱 빼기 ac 짝수 근해 공식도 외우셔야 됩니다. 저는 짝수 근해 공식을 그냥 근해 공식 쓴 다음에 약분할래요. 가능하지만 고등수학에서는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그렇게 친절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걸 외우지 않고 푸는 거는 뭐 스스로 정답은 나오겠지만 선생님들이 푸는 풀이식을 이해 못하게 된다고. 그러니까 따로따로 다 외워서 접근할 수 있도록 해주면 되는데 그런데 이 근해 공식은 내가 물어볼게. 만약에 A랑 B랑 C가 무리수야. A, B, C가 무리수야. 그러니까 막 루트 3 이렇게 껴있어. 자, 근해 공식 쓸 수 있을까 없을까? 쓸 수 있어요. 개수가 무리수가 돼도 쓸 수 있어. 그러면 이 A, B, C가 허수야. 막 B가 막 3I 막 이렇게 돼 있어. 자, 근해 공식 쓸 수 있을까 없을까? 쓸 수 있다 없다. 개수가 허수야. 쓸 수 있다 없다. 쓸 수 있습니다. 근해 공식은 개수 이 A, B, C라는 이 개수가 복소수. 그러니까 복소수 뭐야? 모든 숫자죠. A 플러스 B로 표현되는 복소수 형태가 돼도 복소수에서 가능한 거야. 그러니까 그냥 항상 가능한 거라고. 그러니까 근해 공식은 개수가 뭐가 되든 그냥 무조건 다 쓸 수 있어요. 됐나요? 그냥 아무렇게나 아무 때나 써도 상관은 없다라는 거죠. 이 근해
공식인 거야. 자, 나는 지금 6번에 대한 이론 설명을 한 거예요. 6번 다시 한번 정독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좀 잘 까먹으신 분들은 정독을 해보시면 되고, 자, 우리 7-4번 문제로 접근을 해볼게. 그러면 7-4번에 4번 1번 다음 2차 방정식을 구하래요. x제곱 플러스 2a-bx 그 다음에 마이너스 4ab가 빵이다. 이렇게 했을 때 2차 방정식을 풀란 얘기는 근을 구하라는 얘기인데 어떻게 한다고요? 먼저 인수분해가 되는지를 먼저 확인하자 였었거든. 자, 이거 인수분해 됩니까? 되나요? x제곱이니까 얘는 뭐야? 1 곱하기 1인 거고 마이너스 4ab가 되려면, 그런데 이렇게 되려면 뭐다? 한쪽에는 2a, 한쪽엔 2b가 있으면 될 텐데 2a의 개수가 플러스니까 이런 꼴인 거죠. 우리 보통 이렇게 크로스 이렇게 얘기하잖아. 즉 이거 2개 곱한 게 마이너스 2b가 있고 2개 곱한 게 2a가 있으니까 이놈인 거고, 그럼 그놈은 결국 인수분해 결과는 x 플러스 2a 곱하기 x 마이너스 2b 이꼴 빵인 거니까 해는 마이너스 2a랑 2b가 나온다 라고 말할 수 있죠. 첫 번째는 인수분해가 되는 놈이었다. 그러니까 인수분해 돼서 그냥 풀어주면 끝인 거야. 두 번째 거 abx제곱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x 그 다음에 마이너스 ab 이꼴 빵이다 이렇게 돼 있고, ab가 빵은 아니니까, 즉 얘가 빵은 아니니까 2차식이란 얘기네요. 2차식이란 얘기고, 그럼 이거의 근을 구하시오가 문제인데 역시 뭘 판단해야 돼? 인수분해가 되는지를 먼저 판단해야 된다고. x제곱의 개수가 ab니까 얘도 마이너스 ab고 이런 게 있다는 얘기는 느낌상 한쪽엔 a, 한쪽엔 b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ab가 나오려면 하나 a, 하나 b인데 누군가 마이너스가 돼야 돼. 근데 봤더니 a제곱이 마이너스죠. 그러니까 이쪽이 마이너스 a고 이쪽이 b가 되면 크로스한 마이너스 a제곱이 있고요. 크로스한 b제곱이 있으니까 이놈인 거네요. 그래서 뭐다? ax 더하기 b 곱하기 bx 마이너스 a는 빵인 거다. 그러니까 해는 마이너스 a분의 b랑 b분의 a가 방정식에 해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었어. 그러면 1번과 2번은 둘 다 뭐다? 인수분해가 되는 그 놈이었던 거죠. 그렇지? 세 번째 x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3 절대값 x-1 빼기 7은 빵. 사실 수학상을 하다 보면 중학 3-1 내신 대비가 그냥 돼요. 거의 똑같아요. 중 3-1에서 다루는 게 2차 방정식 뭐 이런 거 다루니까, 이제 이쪽 부분도 2차 방정식 2차 함수를 다루니까 거의 많은 부분이 커버가 되는데, 커버가 되죠. 절대값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풀라고요? 절대값이 있으니까 절대값이 빵이 되는 값 기준으로 케이스를 나눠주면 돼. 그러면 그렇게 나눠주면 첫 번째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랑 두 번째 x가 1보다 작을 때로 케이스를 나눠주면 될 거고, 뭐 예를 들어서 x가 1 이상이면 그러면 주어진 식은 x제곱 그 다음에 얘가 양수니까 더하기 3x 마 3 마 7이니까 마이너스 12꼴 빵. 인수분해 x 마 5 플러스 5 x 마 2는 빵인데 실제 x가 1 이상이다 라는 말이 있으니까 얘를 만족하는 놈은 뭐밖에 없어? x는 2밖에 없겠지. 그럼 그런 식으로 해서 이 두 번째 케이스도 마찬가지로 풀어주면은 만족하는 해를 구할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7-4번의 문제는 세 문제가 다 뭘 말하는 거야? 절대값이 아니죠. 세 문제가 전부 다 인수분해가 되는
인수분해가 되는 2차 방정식을 어떻게 풀 거냐에 대한 문제였어. 뭐 절대값이 있든 뭐 없든 또는 x제곱의 개수에 어떤 다른 미지수가 있든 또는 상수가 1이 됐든 인수분해가 되는 형태를 이용해서 근을 구해보자 라는 목적이 숨어 있는 거고요. 넘어가서 7-5번 7-5번 여기 지금 되게 쉬운 부분이에요. 그쵸? 쉬운 부분이니까 줄여서 풀어도 돼요. 쉬운데 뭐 그치? 쉬우니까 줄여서 풀어도 괜찮아. 쉬우니까 줄여서 풀어도 괜찮아. 우리 7-5번 문제 보면 이렇게 돼 있다. 7-5번에 다음 2차 방정식을 풀어라 라고 돼 있으면서 첫 번째 7-5의 첫 번째 문제 1번 루트 2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x제곱 플러스 3 마이너스 루트 2 x 플러스 루트 2가 빵이래요. 개수가 뭐죠? 무리수죠. 개수가 무리수죠. 근데 이거 인수분해 되나요? 뭐 될 수도 있어. 근데 그거를 찾는 과정은 되게 힘들어. 그러면 인수분해가 잘 안 된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인수분해가 안 되는 2차식 어떻게 푼다고요? 근의 공식을 이용한다고요. 근데 그 근의 공식은 개수가 무리수가 됐든 개수가 허수가 됐든 전부 다 사용할 수 있다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이거의 근을 구하라. 그냥 어떻게 하면 돼? 근의 공식을 쓰면 된다고. 근데 우리가 얘기하는 근의 공식이라고 하는 게 근의 공식이 이거였잖아.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4ac였는데 항상 분수식을 쓸 때는 분모가 실수가 되면서 분모가 유리수 형태가 되도록 맞춰주지 않았나요? 그래서 보통 분모가 무리수면 켤레수를 곱해서 유리화를 썼고 분모가 허수면 켤레복소수를 곱해서 실수화를 했잖아. 그럼 애초에 처음부터 근의 공식을 쓸 때는 이 A가 어떤 꼴이 되도록 만들면 굳이 형태를 변형할 필요가 없게 되는 거야. 유리수 형태가 된다면 굳이 이 A를 나중에 켤레수를 곱해서 변형할 필요는 없게 되는 거라고. 뭔 말인지 이해돼요? 다시 어차피 이 방정식을 풀 때 그냥 여기서 근의 공식을 바로 써버리면 분모가 무리수가 돼버린단 말이야. 그럼 마지막에 유리화를 해야 돼. 이게 얼마나 짜증나냐고. 그럼 애초에 처음부터 유리화를 시키면 되는 거죠. 뭘 해서? 이놈의 켤레 수를 곱해서. 그치? 그래서 애초에 이 문제를 풀 때는 양변에 사실 뭐 양변이라는 건 그게 중요하지 않는데 어쨌든 양변에 뭐를 곱하자고요? 최고차항 계수 이놈의 켤레수를 곱하자고요. 그러니까 양변에 루트 2 더하기 1을 일단 먼저 곱하고 나서 근의 공식을 쓰자 이거죠. 수고스러움을 덜기 위해서. 그 양변에 루트 2 플러스 1을 곱해주면 얘부터 얘랑 곱하니까 그냥 1 나오네요. 그러면 x제곱. 그 다음에 얘랑 얘 곱해서 그냥 전개하면 돼요. 그쵸? 나는 귀찮으니까 그냥 내가 전개된 걸 보고 쓸게. 그러면 2루트 2 더하기 1x 이렇게 나와요. 역시 얘랑 곱해주면 그냥 2 플러스 루트 2 이렇게 되네요. 그 다음 뭐 하자고요? 그냥 근의 공식 쓰자고요. 근의 공식은 개수가 뭐가 되든 항상 쓸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근의 공식에 의해서 x는 2a분의 그러니까 2분의 마이너스 b 그러니까 마이너스 2루트 2 더하기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이거 제곱 뭐죠? 9
더하기 4루트 4. 4루트 2. 빼기 4ac니까 4 곱하기 2 플러스 루트 2. 이런 식으로 해서 써주면 식이 예뻐진다. 뭐 4루트 2, 마이너스 4루트 2 서로 지워지고 9 빼기 8은 1. 그쵸? 정리해주면 근 구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러면 두 번째 문제가 i x 제곱 플러스 2 마이너스 i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i가 빵인데 이 방정식을 풀래요. 역시 안 예쁘다고요. 왜? 최고차함계수가 복소수잖아. 복소수죠. 최고차함계수가 허수잖아요. 그거 안 예쁘다고요. 그럼 얘를 어떻게 하면 돼? 실수로 만들어줘야 돼. 그럼 실수로 만들기 위해서 양변에 이제 뭘 곱할까? 물론 양변에 i를 곱하면 얘는 마이너스 1 되죠? 근데 마이너스보다 플러스가 더 예쁘겠죠? 그러니까 양변에 뭘 곱해? 마이너스 i를 곱하면 되죠. 애초에 처음부터 얘를 풀기 위해서 양변에 마이너스 i를 곱하고 생각해보자 이거야. 그럼 이거를 곱한 순간 그러면 2개 곱하면 1 나오니까 x제곱 이렇게 되고 마이너스 i랑 곱하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2i 마이너스 i 곱하기 마이너스 i는 i제곱이고 i제곱은 마이너스 1. 역시 얘랑 얘랑 곱해주면 여기는 i 그 다음에 얘랑 얘랑 곱하니까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 아니냐. 그 다음에 뭐예요? 그냥 근의 공식 써주면 역시 x값 구할 수 있다 이거죠. 자, 정리해주면 그냥 이렇게 하는 거야. 2차 방정식 어떻게 푸냐? 인수분해가 된다면 해라. 안 되면 그냥 근의 공식을 써봐야. 물론 그 근의 공식은 개수가 무엇이 되든 상관없이 다 쓸 수 있으니까 거리낌 없이 쓰면 된다. 그래도 우리 문제를 예쁜 형태로 바꾸고 근의 공식을 쓰는 게 좋다. 그 예쁜 형태라는 얘기는 최소한 최고차함 계수가 분모로 갈 테니까 최고차함 계수가 우리가 원하는 실수 형태, 그런 유리수 형태가 되도록 바꾸고 문제를 풀자는 얘기죠. 그렇지? 그 정도만 지켜주시면 별로 어렵지 않게 접근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는 켤레수가 뭔지는 알아요. 켤레수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랑 B가 실수라고 해보자. 실수. 그럼 A랑 B가 실수면 A 더하기 루트 3 이거에 굳이 이렇게 했나? 그냥 A 플러스 루트 B라고 할까요? 그럼 이거에 켤레수는 뭐가 되는 거야? A 마이너스 루트 B가 되는 걸 알고 있잖아. 또는 A 플러스 BI의 켤레 복소수는 A 마이너스 BI가 되는 거는 알고 있잖아. 그래서 서로 그 켤레수끼리를 곱하거나 또는 켤레수끼리를 더하면 뭐가 된다야? 실수가 돼버리는 거죠. 그렇죠? 실수가 되고 또는 얘는 유리수가 돼버리는 거죠. 그럼 이제는 반대의 경우를 얘기를 할 건데 반대의 경우를 자 이런 상황이 있다고 칠게요. 예를 들어서 2차 방정식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이꼴 0이라는 2차 방정식이 있는데 이 방정식의 근을 구해봤더니 이 근 중에 하나가 이거의 하나의 근이 p 플러스 q 루트 여기 이론인 것처럼 q 루트 m이라고 할게요. 하나의 근이. 근데 이 p랑 q랑 m이 유리수인 거야. PQM이. 그러니까 이 전체가 하나의 무리수인 거지. 그러면 다른 근은 P 마이너스 Q 루트 M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말할 수 있을까? 하나의 근이 얘래. 그럼 다른 근은 이건가?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앞에 어떤 전제 조건이 있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
그 전제 조건은 뭘까요? A랑 B랑 C가 어떤 숫자라면 A, B, C가 무엇이라면 A, B, C가 뭐라면 A, B, C가 유리수라면 A랑 B랑 C가 이 A, B, C가 유리수 A, B, C가 유리수라는 이러한 제한 조건이 있다면 하나의 근이 다른 것 같으면 다른 근은 그거의 켤레수가 근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어.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2차 방정식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이꼴 빵이 있는데 이거에 한 근을 구해봤더니 이론 있는 것 좀 얘기할게요. 한 근을 구해봤더니 P 플러스 QI래요. 이거 이제 PQ가 실수예요. 그러면 다른 근이 P-QI가 될까? 역시 제한 조건이 있으면 돼. 그 제한 조건은 뭘까? A, B, C가 누구라면 이제는 A랑 B랑 C가 실수라면 A랑 B랑 C가 이제 개수가 실수가 된다면 그러니까 뭐 이렇게 I가 있는 형태가 아닌 실수 형태면 하나의 근이 P 더하기 QI면 다른 근은 그거의 켤레수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어. 이 빨간색으로 표현된 이 제한 조건도 같이 꼭 알아두도록 하세요. 그냥 이 빨간색 조건 없이 노란색만 얘기하지 않도록 합니다. 됐어요? 어떤 2차 방정식이 한 근이 다음과 같은 무리수일 때 이거의 켤레수가 또 다른 근이 될 조건은 개수가 유리수라는 조건이 있어야 되고 마찬가지로 하나가 P 플러스 QI라는 복소수 형태일 때 다른 근이 그 켤레수가 되려면 역시 어떤 조건이 필요한 거다? A, B, C가 실수라는 조건이 필요해요. 조건까지 같이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이게 9번 이론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 9번에 첫 번째는 뭘 써야 돼? 첫 번째는 A, B, C가 뭐일 때? 유리수일 때 라고 써야 되고 두 번째는 뭐다? 그 A, B, C가 실수라는 조건이 필요한 거라고. 그럼 그걸 가지고 10번 그러니까 7-6번 문제를 접근을 해보면 그럼 7-6번에 7-6번 이렇게 돼 있어요. A 플러스 BI라는 놈이 있대요. A 플러스 BI라는 놈이 있는데 이 B가 빵은 아니래. 그러니까 얘가 결국 뭐란 얘기냐면 허수란 얘기죠. 즉 이게 2차 방정식의 해란 얘기는 그 2차 방정식이 다음과 같은 허근을 갖는다는 얘기야. 근데 그 2차 방정식이 x제곱 더하기 px 더하기 q래요. 그러면 a-bi도 이놈도 얘의 그린 거를 증명해라 라는 얘기야. 즉 이걸 증명해 보겠다는 얘기지. 이 식을 증명해라. 단 a, b, p, q는 실수다. 거기다 밑줄 걸어세요. 단 A, B, P, Q는 실수다. 그리고 실수에 동그라미를 쳐봐. 그 뭐야? 개수가 실수란 조건이 있는 거라고. 그럼 개수가 실수일 때 하나가 다음과 같은 허근을 가지면 다른 거는 그거의 켤레근이 되는 거를 증명해봐라 라고 하는 거야. 근계수의 관계로부터 증명할 수는 있지만 근계수는 사실 더 뒤에 배우는 내용이니까 그럼 우리는 이 증명을 근의 정의로 증명해 볼게요. 근의 정의. 근의 정의. 뭐죠? 근의 정의? 만약에 알파가 그 방정식의 근이면 알파를 대입해주면 성립한다. 이게 근의 정의죠. 이게 근의 정의라고. 그러니까 근의 정의를 이용해서 풀겠다는 얘기는 뭐야? 얘가 이거의 근이란 얘기는 x 대신에 a 더하기 bi를 대입해주면 이 식이 성립한다는 얘기라고. 그게 근의 정의인 거잖아. 그럼 근의 정의에 의해서 실제로 이 x값 대신에 a 더하기 bi를 집어넣어 보자고요. 그럼 집어넣어주면 주어진 식은 어떻게 나타내지는 거야? a 더하기 bi의 제곱 플러스 p 곱하기 a 더하기 bi 더하기 q는 빵이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여기서 A랑 P랑 Q가 전부 다 실수니까 A, B, P, Q가 다 실수니까 주어진 식을 어떻게 쪼갤 수 있다? 실수는 실수끼리, 허수는 허수끼리 묶어줄 수 있다고. 그러면 실수는 이거 전개해주면 실수 뭐 나오죠? 얘 중에 실수는 A제곱 나오고 마이너스 B제곱 나오는 건 알고 있고요. 여기서의 실수는 AP죠? 여기서의 실수는 더하기 Q죠? 이게 실수 부분이고 그 다음에 허수로 묶이는 것은 여기서 EAB, I는 뒤에 묶을게요. 그 다음에 더하기 BQ, BP네. 이렇게 되는데 걔가 빵이 되는 건 얘기고 이것은 복소수의 상등에 의해서 걔가 0이라는 얘기는 이 실수 부분 얘가 뭐다? 빵인 거다. 그리고 허수 부분 얘도 빵인 걸 알 수 있다고. 자, 이제 우리는 뭘 증명하면 돼? A 빼기 BI도 이거의 근인 걸 증명하면 돼.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똑같아요. 근의 정의에 의해서 얘도 때려 박아보는 거야. A 빼기 BI도 여기다가 대입해보는 거죠. 그럼 똑같이 대입해서 실수는 실수끼리, 허수는 허수끼리 묶었을 때 실제 이놈이 0이 되면 근인 거잖아. 이해되죠? 그래서 직접 집어넣어 보세요. 그래서 실수는 실수끼리, 허수는 허수끼리 묶어봐. 그러면은 그 실수 부분 이 성질에 의해서 얘 0 나오고 얘 0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을 거야. 그러면 이 값 0 되는 게 맞다고. 그럼 0이 되니까 근인 게 맞다는 얘기죠. 물론 이렇게 증명할 수 있는데 그냥 이 문제는 사실은 뭘 보이고 싶었던 거야? 증명을 통해서 이 상황을 얘기해 보고 싶었던 거죠, 정석은. 그럼 우리는 증명된 결과, 이거는 사실은 암기하시오의 의미인 거예요. 정석이 바라는 거는 증명하시오를 사실은 원했던 게 아니라 이걸 암기하기를 원했던 거라고. 근데 그 암기를 하는 거를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노란색만 암기하는 게 아니라 최소한 켤레수가 근이 되기 위한 전제 조건, 그 개수가 어떤 꼴이 될 때 성립하는지 이까지를 같이 명확하게 알아두셔야 돼요. 이해됐나요? 이해됐죠? 그러면 그걸 통해서 이 결과는 암기할 수 있도록 합니다. 물론 과제 풀면서 증명을 해보세요. 별로 어렵지 않으니까. 정석 문제는 가급적이면 크게 교육과정을 벗어나지 않으면 버리지는 않을 거야. 교육과정만 벗어나지 않으면. 그래서 증명 문제를 하더라도 다 직접 해보라고. 그게 여러분에게 되게 많은 도움이 돼요. 도움이 되니까 같이 해볼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럼 넘어갈게요. 넘어가고 11번 이 11번에 있는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굉장히 중요해요. 아주 중요하고요. 이 부분은 뒤에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그 고차방정식으로 가면서도 또 나오고 사실 복소수 할 때도 다루긴 했었는데 굉장히 자주 나오는 꼴이고 추후에 고차방정식 할 때 그때 정말 자세하게 다룰 거고요. 지금은 이 중에서 문제를 풀기 위해 필요한 하나의 상황을 얘기를 좀 해볼게요. 아직까지 우리는 근과 계수와의 관계까지 가지는 않았어. 그거는 다음 시간에 배우는 내용이지만 그 정도까지는 가볼게. 그러니까 나는 뭐를 말하고 싶은 거냐면 어떤 문제에서 x 세제곱은 1 3차 방정식이죠? 그럼 이거의 근이 몇 개겠어요? 3개예요. 3차 방정식이니까 그 중에 한 근은 1인 건 알고 있어. 근데 이거 나머지 두 근은 뭐가 나오냐면 허근이 나와요. 나머지 두 근이 허근이 나오거든. 그래서 얘는 하나의 실근과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는 3차 방정식인데 그럼 이거의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하자. 만약 이러한 조건이 문제에 있다면 이거 얘기하고 싶은 거야. 어떤 문제에서 x세제곱은 1에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한다면 이라는 조건이 있다면 우리 반드시 여기서부터 네 가지의 이 싸가지죠. 이 네 가지의 식을
문제를 푸는 습관을 길러야 돼요. 이런 말이 있으면 식 4개를 쓰고 싶어야 돼. 식 4개를 쓰고 싶어야 된다고. 자, 첫 번째 식은 뭐냐면 근의 정의예요. 근의 정의. 뭐라고요 아까? 이거의 근이 이거란 얘기는 이놈을 대입해주면 성립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첫 번째 뭐다? 얘를 집어넣은 오메가거든. 오메가의 세제곱은 1이라는 식 하나가 나오죠. 자, 그런데 요거 인수분해 됐잖아요. 얘 인수분해 됐잖아. 1 넘겨서 인수분해 해주면 주어진 식은 x세제곱 마이너스 1은 빵. 그러니까 x 마 1 곱하기 x제곱 플러스 x 더하기 1 이꼴 빵인 거네. 근데 오메가는 허근이라고 있으니까 즉 오메가는 이놈의 근인 거죠. 그럼 이놈의 근이니까 역시 근의 정의에 의해서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세 번째. 자, 오메가는 허근이란 말이야. 허근이야. 즉 오메가는 뭐의 근이야? 이거의 근이야. 그러면 오메가가 이거의 근이면 우린 방금 증명했잖아. 걔가 이 개수가 다 실수니까 그 중에 한 허근이 오메가면 다른 허근은 뭐다? 그거의 켤레복소수라는 건 방금 증명했단 말이야. 그럼 이거의 또 다른 근은 뭐야? 오메가 바가 되는 거죠. 그럼 우리 다음에 배우는 근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두 근의 합 뭐다?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바죠? 한 근이 오메가면 다른 건 그거의 켤레근이니까 그럼 두 근의 합은 얼마야? 두 근의 합 마이너스 1. 네 번째, 두 근의 곱 얼마나? 근계수에 의해서 1인 걸 알 수 있다고. 그래서 어떤 문제에서 x세제곱 이꼴 1에 한 허근이 오메가다 라는 말이 보이면 항상 네 가지의 식을 일단 문제에 쓰고 그 다음에 푸는 거야. 그 네 개 식은 이 네 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네 가지를 말하는 거야. 제일 아래 11번 제일 아래 1, 2, 3, 4에다가 이거 채워주세요. 1, 2, 3, 4에다가 이거 네 개를 채워주고 그 다음에 이 문제를 풀 건데 순서는 상관이 없어요. 큰 상관이 없고요. 마찬가지로 문제에서도 표현 자체가 이렇게 표현될 수도 있지만 문제에 뭐가 나올 수도 있어? 얘가 나올 수도 있어. 그냥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이꼴 0에 한 허근이 오메가다. 그렇게 나온다더라도 이 네 개씩을 쓰고 시작하는 거야. 이해돼요? 자, 억지로 암기한다가 아니라 유도해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이 식으로부터 유도해서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거라고. 자, 관련된 문제 7-7번 문제인데요. 7-7번 이렇게 돼 있어.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 이꼴 빵에 한 근이 오메가래요. 이런 말이 있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겠다고요? 식을 4개 쓰고 싶다고요. 이 식과 이 식은 같은 식이거든. 왜? 이런 말이 있으면 첫 번째 근의 정의에 의해서 뭐가 나온다? 오메가가 근이니까 오메가를 대입해주면 성립하는 거 아니냐?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은 빵이라는 식 하나 나오겠죠. 그쵸? 그 다음에 이 식을 보면 양변에 뭘 곱하고 싶어? 미칠 것 같다야? 이 식을 보면 여기다가 양변에 어떤 수를 곱하고 싶잖아. 이 보이잖아 이미. 양변에 뭘 곱하고 싶어? x-1을 곱하고 싶지 않니? 양변에? 왜? 여기다가 x 빼기 1 곱하면 뭐가 되니까? 얘가 되니까. 그러니까 이 식이 성립하면은 결국 이 식이 성립한다는 얘기고 그럼 x세제곱은 1이라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뭐가 나와? 오메가 세제곱은 1이 나오는 거죠. 이게 같은 놈인 거라고. 이 표현과 이 표현은 같은 표현인 거라고. 그러니까 또 뭐야? 이거 그들이 오메가니까 다른 거는 뭐다? 오메가 바다. 그러니까 근계수에 의해서 3번과 4번도 나온다. 그래서 우리는 7-7번의 첫 번째 줄, 그 첫 번째 줄의 그 발문을 보고 뭘 쓰라고요? 식 4개를 일단 쓰라고요. 이 4개를.
4개를 쓰고 그 다음 문제를 푸는 거야. 뭐 아직까지는 근계수에 대한 단원까지는 안 갔으니까 이 세 번째랑 네 번째가 이 문제에 이용되지는 않을 거야. 근데 우리가 나중에 문제를 풀 때는 그게 뭘 이용할지는 모르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일단 쓰고 시작하자 이거죠. 일단 쓰고 시작하자. 그럼 이제 식까지 썼으면 이제 문제를 풀어볼게요. 첫 번째 문제. 오메가의 101제곱 더하기 오메가의 100제곱 플러스 1의 값이 얼마니를 물어봤는데, 근데 보통 복소수는 주기성을 갖잖아. i의 거듭제곱을 구하면 i의 4제곱은 1이었거든. 그러면 i의 n제곱은 우리 그냥 순환하고요. 순환되는 주기는 4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오메가의 세제곱이 1 됐다는 얘기는, 오메가의 세제곱이 1이라는 얘기는 이 오메가의 거듭제곱들이 반복한다는 얘기잖아요. 왜요? 오메가의 세제곱이 1이면 오메가의 4제곱은 뭐가 되는 거야? 오메가 곱한 거니까 오메가죠. 오메가의 5제곱은 오메가 제곱이죠. 그럼 오메가의 n제곱들을 나열해주면, n이 1, 2, 3, 4, 1들을 쭉 나열해주면 오메가 제곱 1, 오메가 제곱 1 이렇게 반복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오메가의 세제곱이 1이라는 얘기는 주기가 3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인 거거든. 따라서 오메가의 101제곱은 뭐랑 같은 거다? 101을 3으로 나누라. 101을 3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얼만데요? 2죠? 우리 3으로 직접 나누진 않았지? 그치? 3으로 나눈 나머지 어떻게 구하죠? 각 자리의 숫자 합 1, 0, 1의 합은 2니까 2를 3으로 나눈 나머지 생각하면 되죠? 그러면 얘는 결국 오메가 제곱이랑 같은 거고, 역시 100을 3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1이니까 나머지가 1이면 오메가의 1제곱이랑 같은 거고,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이 놈은 뭐다? 빵이다. 1번은 그래서 0인 거죠. 그러면 두 번째 문제 2번 1 더하기 2 오메가 3 오메가 제곱 4 오메가 세제곱 5 오메가 4제곱 6 오메가 6제곱 아닌데 뭘 쓰지? 1, 2, 3, 4 6 오메가 5제곱 그쵸? 7 오메가 6제곱까지를 a 더하기 b 오메가의 볼로 나타내라 의 문제인데, 자 일반적으로 이렇게 주어져 있다는 얘기는 이 얘기죠. 오메가에 대한 높은 차수를 점점 줄여나갈 수 있다. 그래서 어디까지 줄일 수 있는 거야? 1차 이하까지를 만들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왜요? 오메가 세제곱 대신에 1 대입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오메가 제곱 대신에는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할 수 있는 거니까 주어진 이 식은 1차 이하의 식으로 바꿀 수 있다는 얘기고, 그래서 차수를 점점 줄여나가면 얘는 그냥 1, 얘는 2 오메가, 그 다음에 이거는 3 곱하기 오메가 제곱 대신엔 뭘 쓸 수 있는 거야?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1을 쓸 수 있는 거다. 뭐 이렇게 쓸 수 있고, 오메가 세제곱은 1이니까 얘는 4. 오메가 4제곱은 뭐랑 같아? 오메가랑 같죠? 오메가 세제곱이 1이었으니까 오메가 4제곱은 오메가. 그럼 얘는 뭐야? 5 오메가. 얘는 6 곱하기 오메가 제곱인데 오메가 제곱은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1. 오메가 6제곱은 1이니까 7. 정리해주면 우리가 원하는 두 번째 정답을 구할 수 있다. 3 마이너스 2 오메가 이렇게 되는 건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별로 어렵지 않죠? 저 차수 줄이면 되는데, 근데 습관적으로 이러한 말이 있으면 일단 어떻게 하자? 식 4개를 쓰고 그건 암기하는 게 아니야. 유도하는 거야. 근데 식 4개 다까지는 알아두세요. 4개의 식까지는 알아둬야지만 우리가 4개의 식이 뭐였지를 생각하게 되거든. 그래서 식을 쓰고 문제를 풀어주면 좋을 것 같아. 2차 방정식과 관련된 활용 문제 중에서 정석에는 도형과 관련된 활용 문제가 나왔는데,
볼게요. 7-8번 문제고요. 7-8번. 어떻게 보면 이 7-8번은 그 문제예요. 소위 말하는 황금비 있죠. 황금비. 황금비. 황금비가 뭐야? 황금비? 너희들 황금비가 뭔지 알겠니? 황금비? 황금비. 파르테논 신전. 다비드의 여신상. 이런 게 황금비야. 황금비는 가로랑 세로의 그 길이비가 대략 약 1대 1.6 정도 하는 비율인데 사실 정확하진 않고요. 그럼 무리수거든요. 대충 그 정도 하는 비율이에요. 가장 이상적으로 아름답다라고 생각하는 비율이야. 그래서 신용카드는 대부분 황금비로 만들어져 있어. 가로 세로 비율이 황금비거든. 왜? 예쁘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야, 나 이제 신용카드가 돈이 많이 나오니까 신용카드를 잘라버려야지 라고 지갑에서 자르려고 딱 꺼낸 순간 예쁘거든. 그래서 못 자르는 거야. 있잖아. 편의점에 딱 들어가면 제일 먼저 이렇게 오른쪽이나 그쪽에 보이는 게 담뱃값들 아닌가요? 담뱃값. 담뱃값은요 황금비로 이루어져 있어요. 너희들 편의점에 가면은 저 담뱃값 막 갖고 싶거나 막 그러지 않아요? 아니야? 그럴 텐데 왜? 황금비로 이루어져 있거든. 가로 세로 비율이. 선생님도 그래서 고등학교 때 고1 때 그 황금비의 유혹을 못 이기고 담배를 샀다는 거 아니야. 예뻐서. 그때부터 담배를 피기 시작했죠. 네, 비겁한 변명이지만 네 그랬거든요. 지금은 이제 옛날에 끊었는데 아무튼 황금비 뭐야? 가장 아름다운 비율인데 이 황금비에 대한 문제가 이 문제예요. 그냥 그런 게 있다까지만 알아두시고 그래서 이 그림을 딱 봐봐. 이 그림 딱 봤을 때 이 그림이 예쁘지 않아요? 안 예쁜가요? 황금비라고요. 황금비야. 그럼 도대체 황금비를 어떻게 구할 수 있느냐? 그 중에 하나의 방법인 건데 자 이렇게 되어 있대. 어떤 사각형이 있는데요. 어떤 사각형이 있는데 이런 사각형에서 이 길이랑 이 길이가 똑같도록 그러니까 뭐 정사각형이 되도록 이렇게 자른 거야. 좀 약간 좀 이상하다. 이렇게 정사각형대로 잘랐어. 잘랐더니만 여기 이러한 직사각형이 남잖아. 근데 이 직사각형의 가로랑 세로의 길이가 자르기 전에 이 직사각형의 세로랑 가로의 길이가 서로 똑같은 그러한 상황이라면 그런 상황이면은 짧은 변과 긴 변의 길이의 비를 구하시오. 이게 문제인 거야. 이게 문제인 거야. 근데 사실 그게 바로 뭐다? 황금비야. 얘는 이 황금비로 이루어진 그 비율을 찾아보자라는 문제인 거라고. 이게 황금비예요. 그럼 우리 해볼게요. 해볼게. 자, 상황은 이해됐죠? 그러니까 이 큰 놈의 이 길이비랑 이 놈의 이 길이비가 서로 똑같더라 라는 얘기거든. 우리 걔를 풀기 위해서 그냥 어차피 B에 대한 문제니까 어차피 B면은 그냥 그 길이를 그냥 처음에 1로 놓고 풀어도 상관은 없어. 뭐 삼각비를 풀 때도 우리 그렇게 했었고 어쨌든 B니까 그쵸? 달굼이니까. 근데 그냥 일반적인 뭐 그런 생각을 잘 못하니까 그냥 A라고 놓을게요. 얘를. 그럼 얘도 똑같이 A가 되겠네요. 정사각형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이 길이를 B라고 할게요. B. 그러면 자 우리는 누구랑 누가 B가 같다야? 이놈의 길이비랑 이놈의 길이비가 같다 얘기니까 그럼 이놈의 길이비는 B 대 A죠. 그럼 그 B 대 A가 똑같다는 얘기야. 이놈의 길이비니까 짧은 거랑 긴 거. 그러니까 이것도 짧은 거 A 대 긴 거 A 더하기 B. 그럴 때 뭘 구하라고 문제니? 짧은 거와 긴 거를 B를 구하는 얘기니까 문제는 B분의 A를 구하시오가 문제거든요. 여기서
B분의 A가 도대체 얼마니? 이걸 묻는 거라고요. 일단 비례식에 의해서 내항끼리 곱은 외항끼리 곱이랑 같다라는 거. 그래서 두 개를 곱한 거 A제곱은 이꼴 두 개를 곱한 거 AB 더하기 B제곱이랑 같다. 넘겨주면 그리고 A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제곱은 빵.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서 B분의 A를 구하려면 이 식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래서 B분의 A 어떻게 구하죠? 주어진 식에 양변을 나누면 되죠? 뭘로? B제곱으로 나누면 되죠. 양변을 B제곱으로 나눠주면 그러면 얘는 뭐가 된다? B분의 A의 제곱이죠? B분의 A의 제곱 마이너스 B제곱 나눴으니까 B분의 A 마이너스 1 이꼴 빵이고 우리 그때 B분의 A를 구하는 거니까 B분의 A를 X라고 놓는다면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빵인 거 아니냐. 어차피 인수분해 안 되니까 뭐를 이용해서? 근의 공식을 이용해서 그 X의 값을 구하면 되는가? 그러면 2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빼기 4AC니까 5가 되는데 당연히 그 X는 1보다 큰 놈이죠. 그치? 왜? B분의 A니까 짧은 거랑 긴 거의 비다 1보다 큰 놈이라고. 이 중에서 1보다 큰 애는 2분의 1 플러스 루트 5인 거잖아요. 약 1.6 정도 하는 그 놈보다 황금비다. 그렇죠? 그래서 이 문제는 황금비를 찾아라 라는 문제 중 하나예요. 그런 문제가 되게 많이 있거든요. 유형이 그 중에 하나야. 황금비를 찾는 문제 중 하나였어.